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포천 신축 납골 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보도했는데요. 그렇다면 포천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시는 민선 7기 전 시장 재직 시절 논의됐던 사항이며 행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허가를 앞두고 반대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납골당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100여 명이 지난 10일 포천시청 앞에서 납골당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납골당은 포천시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승인된 시설이며 허가 취소와 허가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천시는 이에 대해 당시 마명리에서 임원회의와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법인과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모르게 납골당 허가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법인 봉안당 설치는 신고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 통지 후 요건에 맞으면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살펴보면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봉안시설,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주민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접수를 하고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고 의견 조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행돼야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납골당 건물은 현재 완공돼 준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와 양측 주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연천의 한 야산에서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13일 오전 9시쯤인데요. 연천경찰서는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인 끝에 17일 오후 1시 40분쯤 초성리의 한 야산 중턱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양주 해암사지박물관 수장고 개선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주시는 기존 소장품 경납 면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지난해부터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번 공사로 경납 면적이 기존보다 약 2배 늘어 소장품을 재질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대 10년까지는 수장고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양주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유일 국립박물관인 양주시립해암사지박물관에는 현재 도지적 문화유산 한 건을 포함해 양주시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17,000여 점이 보관돼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접경 지역에 위치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현황을 확인하고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군사 드론 전력과 활용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김용대 사령관 등 군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드론 전력과 시설을 보강해 군사 드론이 미래전의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드론 작전 사령부 방문 이후 드론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7일 차의과학대학교와 상생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22년 포천시와 차의과학대학교가 맺은 업무 협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양 기관의 성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차의과학대학교 차원태 총장은 지역인재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인천 지역 의료계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의료계 집단 휴진 현황 자료를 보면 수련병원 11곳 중 교수 집단 휴진 참가 병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우선 인천 빅3 대학병원의 경우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은 정상 진료 중입니다. 당초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톨릭 의대병원 8곳은 병원별로 각각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인천 성모병원은 정상 진료하기로 최종 결정돼 현재 정상 진료 중입니다. 휴진 신고한 의원은 1,796곳 중 46곳으로 2.56%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들과 개원의를 비롯해 현재 3,400여 명으로 이뤄진 인천시 의사회 역시 집단 휴진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는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공약인데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수건이었지만 사업 추진은 더뎠습니다.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부천, 인천을 잇는 지상전철 경인선. 주변 지역은 오랫동안 소음이나 분진, 진동 피해에 노출돼 왔습니다. 경인선 지하화가 지역 수건이 된 이유입니다. 경인선이 이제 1899년도에 개통됐다고 하니까 한 120년 정도의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좀 달리해서 올해 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하화 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수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비용 부담 원칙 때문에 정부 선도 사업 선정을 앞두고도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부천시 구간 지하 사업비에 거의 2조 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현재 처분이 가능한 철도 부지는 약 8만 평 정도 되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당 약 2,500만 원 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토론자들은 사업성을 지하화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봤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공법과 동시에 수익을 내는 종합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입니다. 사업비보다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또 예상 개발 이익과 금융 비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 거냐, 품질 관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다음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을 적용한 거냐, 그게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숙제로 꼽았습니다. 인천, 서울과 합의된 최적의 구상을 좀 마련해가지고 사업 구간도 선정하고 개발 범위도 설정해가지고 사업 구상을 마련하는 게, 그리고 그 구상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치권도 공감했습니다. 국회의원 3명과 시장, 시도의원들, 우리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지혜도 모으고 그래서 사업성을 확보해가지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하화뿐 아니라 철도 상부를 덮는 방식, 기존 도로 아래 철도를 이설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책과 실현 가능성, 수익 3박자가 맞으려면 부천 구간만을 대상으로 한 따로 셈법보다는 서울, 인천과의 협업이 유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는데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쉽게 예약할 수 있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주방에는 조리도구가 갖춰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설명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소입니다. 신고 안 하시고 영업하신 거 맞으신 거죠? 네. 그래서 영업 기간은 저희가 대략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로 했고, 객실수 하나고 이제 객실 요금은 단가 9만 원씩, 월 매출 약 100만 원 진술하는데 일단은 적었어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체 3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천과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이를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업소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모두 6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약 8,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안양시의 한 업소는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며 5년간 약 1억 5천만 원의 불법 이익을 얻었습니다. 숙박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공정한 시정 질서를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안전과 위생에 사각지대가 있어 도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 F1 유치와 관련해 시 집행부가 편성한 사전 조사 비용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천 YMCA와 인천 평화복지연대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와 오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는 시 집행부 추경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F1 인천 개최에 대해 혈세 낭비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시의회가 F1 관련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는 F1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5억 원과 F1 유치 전문가 자문료 5천만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시당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임춘원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대중, 유승분, 이인교, 정혜권, 한민수 의원 등 5명이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통상 다수당이 맡으며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입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미 8군 사령관을 만나 경기도와 미 8군 간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미 8군에 있는 군인들도 다 같은 경기도민이라고 생각한다며 미 8군 소속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주민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크리스토퍼 사령관은 경기도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경기도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등 북부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는 오우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는데요. 오 부지사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제안한 경기 북부 발전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4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던 수도권 주택 평균 매매가가 지난달엔 0.02%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추가 상승 기대의 영향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0.14% 상승을, 인천의 경우 부평과 계양 등에서 오르며 0.0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 지역은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양주와 안성 위주로 하락해 0.08%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하락에도 서울 주요 지역과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심리 개선에 따른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국 매매가 하락폭이 지난달보다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